중국 해커가 10년 넘게 노린 흔적이 보이던 그 밤 내부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영국 기술만으로는 막기 어려웠고 나는 한국의 AI 방화벽을 긴급 투입했죠. 정책보다 사람이 먼저였고 규정보다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건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지켜낸 로그 한 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시대 속의 해커를 통한 간첩 활동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런던의 새벽은 붉게 타올랐습니다. 모니터 하나하나가 붉은 경보로 물들어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는 걸요. 정부 서버가 하나씩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벽을 타고 울려 퍼졌죠. 그 소리는 마치 도시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우리가 늘 봐왔던 접근 거부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접근 탈취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막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빼앗은 거였죠. 중국발 IP 주소들이 끊임없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틈만 보이면 침투했어요. 하나가 막히면 10개가 파고들었고 10개를 막으면 100개가 밀려왔습니다. 방화벽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그토록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보안 체계가 종이처럼 찢어지고 있었죠. 저는 NCSC의 보안 엔지니어 에이든입니다. 이 일을 10년 넘게 해왔지만 이런 공격은 처음이었어요. 화면 속 그래프가 떨어질 때마다 주변 동료들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누군가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췄어요. 다른 누군가는 전화기를 든 채 굳어버렸죠. 손가락이 공중에서 멈춘 사람도 있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다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런던은 혼자서 막을 수 없다는 걸요. 우리는 너무 작았고 그들은 너무 빨랐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쥔 손바닥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평소엔 키보드 소리, 전화벨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로 가득했던 이곳이 지금은 경보음과 숨소리만 들렸어요. 모두가 자기 화면을 응시했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림자진 얼굴들. 그 얼굴엔 패배가 서려 있었어요. 아직 전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백업 서버로의 전환 명령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어요.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업도 이미 감염되고 있었어요. 화면에 뜬 상태 표시는 노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다시 빨간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붉은 선이 지도 위를 가로지르며 번져갔습니다. 런던, 맨체스터, 버밍엄, 글래스고. 도시 하나하나가 붉게 물들어갔죠. 영국 전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이라고요. 맞아요.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피 흘리지 않는 침략. 하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 치명적인 공격이었죠. 보이지 않는 적. 만질 수 없는 무기. 하지만 그 파괴력은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병원 시스템, 교통 관제, 금융 네트워크. 모든 게 연결돼 있었고 모든 게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5시에 런던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텅 빈 거리 위로 가로등 불빛이 외롭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죠.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데이터가, 그들의 신원이, 그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걸요. 집에서 편히 잠든 그들. 내일 아침이 오면 카드가 막히고 병원 예약이 사라지고 은행 계좌가 텅 비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 건물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제니퍼가 비명을 질렀어요. 메인 서버가 다운됐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손이 공중에서 떨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쳐야 할지 몰랐거든요. 모든 방어 코드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세 걸음 앞서 있었어요. 방어 프로토콜 R을 실행했습니다. 무력화됐어요. 방어 프로토콜 B를 가동했습니다. 뚫렸습니다. 긴급 차단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우회됐어요. 마지막 보루였던 격리 프로그램마저 침투당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무기가 쓸모없었어요. 적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을,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대응 방식을요.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늘 침착했던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가 모니터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무겁고 절망적인 한숨이었죠. 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20년 경력의 국가 사이버 보안 책임자도 이 앞에선 무력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 안에 담긴 절박함은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방법.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걸 써도 막을 수 없는데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화면 속 공격 로그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초당 수천 건. 숫자가 아니라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붉은 글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책상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소리였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이 지났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공격 범위가 확대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민간 기업 서버까지 타겟이 됐습니다. 은행, 통신사, 전력회사.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런던은 이미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속 조각을 만졌어요. USB. 아주 작은 저장 장치.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가락 끝에 닿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 가지 가능성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시도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그래서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요. 친구 다운이 보내준 거였습니다. 한국에서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에서 다운을 만났었죠. 오랜만이었어요. 대학 시절 같은 연구실에서 밤새 코드를 짜던 친구. 그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산하사이버안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그가 이걸 건넸어요. K 디펜스 센티널. 한국이 개발 중인 AI 기반 방어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베타 버전이고 국제 인증은 받지 못했지만 실전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였다고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했었죠.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그 언젠가가 온 겁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USB를 꺼낼까 말까. 만약 이게 실패하면? 만약 상황이 더 나빠지면?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을 국가 중앙 시스템에 연결한다는 것. 그건 규정 위반이었고 해고 사유였으며 최악의 경우 국가 기밀 누설죄로 기소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질 게 있을까요? 이미 최악이었으니까요. 규정을 지켜봤자 나라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차갑고 작은 금속이 손바닥 위에서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겉면엔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작은 것이 런던을 구할 수 있을까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어요. 다운을 믿었으니까요. 그의 실력을, 그의 열정을, 그의 진심을 알았으니까요. 제니퍼가 저를 봤습니다. 뭘 하려는 거냐는 눈빛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시도해 볼 게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준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그녀도 알았으니까요. 서버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금고처럼 닫혀있던 그곳.
우리의 마지막 보루.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서버들의 LED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깜빡이던 그 불빛들이 지금은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마치 고통받는 생명체처럼요. 저는 메인 콘솔 앞에 섰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붉었어요. 경고 메시지가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USB 포트에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혹시 이게 더 큰 재앙의 시작은 아닐까요?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매 초마다 데이터가 유출되고 시스템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삶이 위험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포트에 가져다 댔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만나는 순간 작은 전기가 손끝을 타고 흘렀어요. 런던의 새벽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라는 걸요.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승산이 없어 보여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었고 우리의 책임이었으며 우리의 의무였으니까요. USB가 포트에 꽂혔습니다. 찰칵. 작은 금소금이 울렸죠. 그 소리는 마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요.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저는 숨을 참았어요.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변화가 시작되기를, 희망이 타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니터 앞에 선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바닥에 들이운 실루엣.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팀원들이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유리문 너머로 그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들. 우리는 함께였어요. 그리고 저 멀리 서울에는 다운이 있었습니다. 9,000km 떨어진 곳. 시차 8시간. 보이지 않는 연결. 대륙을 넘어선 신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화면에 로딩바가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어요. 10%, 20%.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려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30%, 40%. 제 손은 책상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50%. 절반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거예요. 갑자기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실패한 걸까요? 뒤에서 누군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3초 후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엔 파란색이었어요. 차분하고 안정적인 파란색.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이 떴습니다. 시스템 초기화 중. K 디펜스 센티널 구동 준비. 그리고 마지막 키를 눌렀습니다. 엔터. 시작됐습니다. 무언가가요. 화면 속 붉은 경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싸울 무기가 생긴 겁니다. 한국에서 온 작지만 강력한 무기가요. 화면이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붉은 경고음이 멈추고 새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럽고 규칙적인 신호음. 마치 심장 박동처럼 안정적인 리듬이었습니다. K 디펜스 센티널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숨도 쉬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로딩바가 완성됐고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펼쳐졌죠. 한글과 영어가 동시에 표시됐습니다. 시스템 구동 완료. AI 패턴 동기화 대기 중. 서버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니퍼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뒤로 팀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어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얼굴들. 국장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무거운 손길이었습니다. 신뢰와 책임이 동시에 담긴 무게였죠.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작은 아이콘이 떴습니다. 태극 문양. 그 아래 숫자가 카운트다운되고 있었어요. 19, 8.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순간까지의 시간. 7, 6, 5.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4, 3, 2.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1. 그리고 0. 순간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깜빡였습니다. 사무실 전체의 화면이 일제히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색이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AI 패턴 동기화 온라인. 서울 신경망 연결 완료. 런던 시스템과 동기화 시작.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거대한 네트워크 맵이 펼쳐졌어요. 런던의 서버들이 푸른 점으로 표시됐고 그 점들을 연결하는 선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지도의 동쪽 끝. 한반도 위치에 또 하나의 거대한 노드가 빛났습니다. 서울. 9,000km 떨어진 그곳에서 데이터가 빛의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어요. 공격자의 패턴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수많은 그래프가 떴어요. 클릭 간격, 타이핑 속도, 패킷 전송 리듬, 코드 입력 패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행동이었어요. 습관이었고 버릇이었으며 흔적이었습니다. 한국의 AI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읽고 있었어요. 아니, 사람의 뒤에 숨은 의도를 읽고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화면 속에서 일어나는 마법 같은 일을요. 공격 로그가 하나씩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패턴 A, 패턴 B, 패턴 C. 수천 개의 공격이 몇십 개의 패턴으로 정리됐어요. 그리고 각 패턴마다 대응 방법이 자동으로 생성됐습니다. 차단이 아니라 적응이었어요. 공격을 막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학습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이 작동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패턴 A 감지. 대응 알고리즘 생성 완료. 실시간 차단 시작. 동시에 붉게 물들었던 런던 지도의 한 구역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지역. 정부 중앙 서버가 복구된 겁니다. 누군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공격자들도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공격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빠르게, 더 복잡하게, 더 교묘하게. 하지만 센티널도 함께 진화했습니다. 새로운 패턴이 들어올 때마다 분석 시간이 짧아졌어요. 처음엔 30초가 걸렸지만 두 번째는 15초, 세 번째는 5초.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인간보다 빠르게요.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할 일이 생겼어요. 센티널을 돕는 겁니다. AI가 패턴을 찾아내면 제가 그 패턴을 시스템 전체에 배포했습니다. 제니퍼는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했어요. 다른 팀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우는 전사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지도 위의 붉은 구역이 하나씩 파랗게 변했습니다. 시티 오브 런던 금융 지구 복구. 킹스 크로스 교통 관제 시스템 정상화. 히드로 공항 네트워크 재가동. 우리는 땅을 되찾고 있었어요. 한 뼘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때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냐고요. 외국 기술이 우리 시스템을 이렇게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증거는 눈앞에 있었어요. 숫자로, 그래프로, 복구된 시스템으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처음으로 안도의 빛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센티널의 진짜 능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새로운 창이 떴어요. 공격자 프로파일링 완료. 주요 거점 세고 식별. 역추적 가능.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역추적이라고요?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제니퍼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지도 위에 3개의 붉은 점이 표시됐어요. 베이징, 상하이, 선전.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었습니다. 팀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역공격을 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방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보를 인터폴과 공유할 수는 있었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언젠가 이들이 책임을 지도록요. 새벽 5시 42분이었습니다.
화면 속 런던 지도의 70%가 파란색이었어요. 주요 서버들이 거의 복구됐습니다. 공격의 강도도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들도 느낀 겁니다.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요. 붉은 선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공격이 멈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쉽게 포기하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분명 다른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다시 붉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공격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IP 주소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내부였어요. 내부 공격. 가장 무서운 유형이었습니다. 내부 IP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돼 있었거든요. 방화벽이 자동으로 열려 있었어요. 제니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막을 수 없다고요. 내부 인증이 완벽하다고요. 팀원들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다시 절망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센티널은 달랐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어요. 위장 패턴 감지. 내부 IP 스푸핑 확인됨. 실제 발신지 추적 중. AI가 속지 않은 겁니다. 인간은 IP 주소를 보고 판단하지만 센티널은 행동을 봤어요. 그리고 그 행동 속에서 거짓을 찾아냈습니다. 클릭 간격이 내부 직원과 달랐고 타이핑 리듬이 영국식이 아니었으며 코드 스타일이 중국 해커 그룹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추적이 완료됐습니다. 실제 위치 식별 완료. 중국 인민해방군 6만 1398부대 추정.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악명 높은 사이버 전쟁 부대. 국가가 운영하는 해킹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법도 알았습니다. 센티널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단순 차단이 아니었어요. 역이용이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어요. 디코이 루프 작동. 공격 신호 역전송 시작.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센티널이 공격을 받아서 되돌려 보내고 있었어요. 거울처럼요. 적들이 보낸 악성 코드가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중국 지도에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의 서버 하나가 다운됐어요. 상하이의 네트워크가 마비됐습니다. 선전의 통신망이 혼란에 빠졌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한 것이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거였죠. 팀원 하나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박수를 쳤어요. 제니퍼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긴장이 풀리는 소리, 안도의 한숨, 승리의 환호. 하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공격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화면 속 붉은 선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공격이 올까 봐요. 1분이 지났고 2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새벽 6시 17분. 화면 상단에 최종 메시지가 떴습니다. 침입 무력화 완료.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중. 추가 위협 감지 안 됨. 런던 네트워크 방어 성공. 그 순간 사무실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서로를 껴안았어요.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떨렸어요. 제니퍼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해냈다고요. 우리가 해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해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못했을 겁니다. 9,000km 떨어진 친구의 도움 없이는요. 국장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그의 눈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모든 게 그 악수 안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화면을 봤습니다. 센티널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어요.
조용히 쉬지 않고 런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극 문양이 화면 구석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작지만 강한 빛.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요.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라고요. 손을 뻗어 키보드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계속 작동했던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온기가 남아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이겼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이 긴 밤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우리가 지켜낸 하루. 거리엔 아직 사람이 없었지만 곧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 찰 겁니다. 그들은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몰라도 됐어요. 그들이 안전하다면, 그들의 삶이 지켜진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서버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기계들의 작동음만 들렸어요. 부드럽고 규칙적인 소리. 마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소리. 희망의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다운에게, 팀원들에게, 포기하지 않은 우리 자신에게요.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28분. 단 11분의 평화였어요. 화면 구석에서 작은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니었지만 뭔가 감지됐다는 신호였죠.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니퍼도 알아챘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접속 시도가 포착됐어요. IP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런던 내부. 또 내부 IP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인증 코드가 완벽했습니다. 타임스탬프도 정상이었고 접속 경로도 규정된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었어요. 센티널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을 보류하고 있었죠. 저는 접속 로그를 추적했습니다. 발신지는 NCSC 본부 3층.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었어요. 더 정확히는 서버 관리팀 사무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자. 진짜 내부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제니퍼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한 거였죠.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접속자의 아이디를 확인했습니다. 마커스 톰슨. 서버 관리팀 수석 엔지니어.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은 적도 있고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 적도 있었죠.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 하지만 지금은 새벽 6시 반. 그가 왜 이 시간에 시스템에 접속하는 걸까요? 국장을 불렀습니다. 그가 급히 다가왔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마커스를 확인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팀원 둘이 3층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마커스의 접속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코어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민감한 영역. 절대 무단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죠. 센티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분석 결과가 떴어요. 행동 패턴 분석 중. 키 입력 속도 측정. 마우스 이동 궤적 추적. 평소 마커스의 작업 패턴과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화면 속 그래프들이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5층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팀원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3층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고 했어요. 마커스는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는데 그는 어젯밤 10시에 퇴근했다고 했죠. 그 이후로 건물에 들어온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센티널의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경고. 행동 패턴 불일치 98.7%. 본인 아님 확정. 자격 증명 도용 추정. 즉각 차단 권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마커스의 아이디를 훔쳐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인증 코드도 접속 경로도 모든 게 진짜 같았죠. 하지만 사람은 가짜였습니다. 저는 즉시 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그는 이미 필요한 걸 가져간 후였습니다. 화면에 데이터 유출 경고가 떴어요. 암호화 키 일부가 복사됐습니다. 백도어 코드가 심어졌어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터지지는 않지만 원하는 시간에 터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죠. 제니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스템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방금 심어진 백도어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붉게 변했어요. 또다시 우리가 막 되찾은 안정이 다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교묘했어요.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터진 폭탄이었으니까요. 국장이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어 시스템을 격리하라고요. 물리적으로 연결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센티널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기술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백도어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복잡했습니다. 여러 층으로 암호화돼 있었고 자기 복제 기능까지 있었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를 지우면 둘이 생겨났고 둘을 지우면 넷이 생겨났죠. 바이러스처럼 증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센티널은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어요. 악성 코드 학습 중. 자가 복제 패턴 분석 완료. 역공학 시작. 센티널이 백도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적을 이해하려는 거였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증식하는지, 약점이 뭔지요. 저는 센티널을 도왔습니다. 코드의 핵심 부분을 추출해서 분석 엔진에 넣었어요. 제니퍼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백도어가 외부와 통신하는 패턴을 찾아내려는 거였죠. 다른 팀원들도 각자 할 일을 찾았습니다. 국장의 철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싸우기로 한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백도어는 계속 확산되고 있었어요. 이미 시스템의 30%를 감염시켰습니다. 40%, 50%.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센티널의 분석 속도가 감염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러다간 모든 게 다시 무너질 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창이 떴어요. 서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긴급 패치 전송 중. 신규 알고리즘 적용 준비. 다운이었습니다. 저 멀리 서울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을 보내온 겁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다시 살아났어요. 패치 파일이 다운로드 되기 시작했습니다. 용량이 컸어요. 완료까지 2분. 길고 긴 2분이었습니다. 백도어는 이미 60%까지 확산됐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다운로드 진행률 30%, 40%, 50%. 제 손은 마우스를 꽉 쥐고 있었어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70% 감염. 시스템 붕괴까지 3분. 시간이 없었어요. 다운로드는 아직 70%. 80% 감염. 2분 남음. 다운로드 85%. 숨이 막혔습니다. 90% 감염. 1분 남음. 다운로드 95%. 너무 느렸어요. 너무 촉박했습니다. 다운로드 완료. 감염률 93%. 30초 남음. 저는 즉시 패치를 실행했습니다. 설치 시작. 화면이 깜빡였어요. 20초. 설치 진행 중. 10초. 감염률 97%. 5초. 설치 완료. 감염률 99%. 그리고 모든 화면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모니터가 모두 꺼졌어요. 서버실의 불빛도 사라졌습니다.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죠. 누군가 신음했습니다. 끝났다는 목소리. 실패했다는 한숨.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정말 끝난 걸까요?
이렇게 허무하게? 3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엔 하얀색이었어요. 깨끗하고 순수한 하얀색.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요. 그리고 한 줄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시스템 정화 완료. 악성 코드 전부 제거. 백도어 무력화 성공. 네트워크 재부팅 중.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화면에 시스템 상태가 하나씩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CPU 정상. 메모리 정상. 네트워크 정상. 모든 게 깨끗했습니다. 감염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센티널의 새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백도어를 제거한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를 재구성한 겁니다. 감염된 부분을 잘라내고 깨끗한 상태로 되돌린 거였죠. 마치 시간을 되감은 것처럼요. 하지만 데이터는 그대로였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하나도 손실되지 않았어요. 완벽했습니다. 제니퍼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들었어요. 승리의 제스처였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국장도 미소 지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그의 얼굴에서 주름이 펴졌어요. 하지만 센티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메시지가 떴어요. 공격 근원지 추적 완료. 디코이 루프 재시작. 역습 개시. 센티널이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백도어를 심은 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거였어요. 화면에 새로운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이번엔 전 세계 지도였어요. 붉은 선들이 런던에서 뻗어나갔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모스크바, 평양. 여러 도시를 가로질렀어요. 공격의 출발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지점에서 붉은 경고등이 켜졌어요. 서버 다운. 네트워크 마비. 시스템 오류.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이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 구석에 카운터가 돌아갔습니다. 무력화된 공격 거점 수. 1, 2, 3, 5, 10, 20. 숫자가 빠르게 늘어났어요. 센티널은 단순히 방어만 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자들의 네트워크를 역추적해서 하나씩 무력화시키고 있었어요. 마치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 광경을 너클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한국 기술의 진짜 힘이었어요. 방어가 아니라 적응. 차단이 아니라 학습. 그리고 필요하다면 역습. 센티널은 살아있는 방패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진화하는 인공지능이었죠. 새벽 7시 2분. 모든 공격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화면 속 붉은 선들이 사라졌어요. 경고음도 멈췄습니다.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고요였어요. 더 이상의 위협이 없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최종 보고서가 떴습니다. 침입 시도 총 47,329건. 차단 성공 47,329건. 성공률 100%. 데이터 손실 0바이트. 시스템 가동률 99.97%. 공격 거점 무력화 156곳. 런던 방어 작전 완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K 디펜스 센티널 작전명 새벽의 수호자 성공적 종료.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온몸에 긴장이 풀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예요. 런던을 지켰습니다. 영국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경례를 했어요. 공식적인 경례. 존경과 감사를 담은 제스처였습니다. 저도 일어나 답례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영국이 당신에게 빚을 졌다고요. 아니, 한국에게 빚을 졌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이 아니라고요. 우정이라고 신뢰라고 연대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센티널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어요. 조용히 묵묵히 런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극 문양이 화면 구석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은 이제 적색 경보가 아니었습니다. 푸른 안정의 빛이었어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하나 썼어요. 서울로 보내는 메시지. 다운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긴 글은 아니었어요. 단 한 줄. 하지만 그 한 줄에 모든 걸 담았습니다. 당신의 기술이 오늘 밤 수백만 명의 삶을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날아갔어요. 9,000km를 건너 빛의 속도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역시 한 줄이었어요. 사람이 살아야 기술도 존재합니다. 함께 지켜서 고맙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했어요. 모든 것에 모든 사람에게요. 이 순간에 이 승리에 이 연대에 감사했습니다. 새벽 햇빛이 서버실 유리벽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빅벤의 시계탑이 저 멀리 보였어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어요. 사무실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공허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충만한 정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의 평화.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고, 누군가는 하늘을 보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죠. 말없는 위로. 무언의 격려. 제니퍼가 옆자리 동료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 동료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은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긴장이 풀리자 쏟아지는 피로를 이기지 못한 거였죠. 국장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실감보다 무너질 뻔한 신뢰가 다시 서 있다는 게 더 컸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지킨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을 지켰습니다. 데이터 뒤에 있는 인간을, 숫자 뒤에 숨은 가족을, 코드 너머의 현실을 지켜낸 거였죠. 병원에서 치료받을 환자들, 은행에서 돈을 찾을 시민들, 비행기를 타고 가족을 만날 여행자들. 그들의 내일을 우리가 지켰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작은 것이 런던을 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안에 담긴 마음이 런던을 구한 거였어요. USB를 빛에 비춰봤습니다. 태극 문양이 반짝였죠. 빨강과 파랑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음과 양, 어둠과 빛, 위기와 희망. 모든 것에는 균형이 있다는 한국의 철학. 그 철학이 이 작은 금속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오늘 밤 증명됐어요. 기술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때 진짜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센티널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어요. 마지막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기록돼 있었어요. 공격 패턴, 방어 전략, 학습 과정, 진화 단계. 모든 것이 상세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맨 마지막 줄이었어요. K 디펜스 센티널 작전 원칙 휴먼 프라이어리티 모드 온. 휴먼 프라이어리티. 인간 우선. 사람을 먼저 지키는 기술.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시스템보다 사람을, 데이터보다 생명을, 효율보다 가치를 우선하는 철학. 센티널은 단순한 방어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지키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완벽했던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찍었어요. 작은 화면 속에 그 문장이 담겼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이 교훈을 잊지 않고 싶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 누구를 위해 쓰느냐라는 것을요. 제니퍼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 너머로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철학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물었어요.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아니, 해야 한다고요. 오늘 밤이 그걸 가르쳐 줬다고 말했습니다. 메일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하나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받는 사람은 다훈.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감사. 본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다훈, 오늘 당신의 기술이 도시를 지켰습니다. 아니, 당신의 마음이 사람들을 지켰어요. 센티널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학이었고 신념이었으며 사랑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당신이 코드 한 줄 한 줄에 담은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인간애였어요. 효율이 아니라 가치였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보호였죠. 그래서 센티널은 이겼습니다. 단순히 공격을 막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내일을 지켰으니까요. 당신 덕분에 오늘 아침 런던 시민들은 평범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를 거예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그들을 지켰는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계속했어요. 영웅은 빛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때로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우리 팀도 오늘 밤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과 함께요.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기술 너머에 있는 마음에도 국경이 없다는 것을요. 당신의 마음이 9,000km를 건너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수백만 명을 지켰습니다. 이게 진짜 글로벌 협력이에요. 이게 진짜 연대입니다. 손끝이 뜨거웠어요. 감정이 글자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센티널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였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기술도 존재한다는 것. 데이터보다 생명이 먼저고 시스템보다 인간이 우선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 그들의 희망, 그들의 내일이라는 것. 당신은 그걸 코드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 코드가 오늘 밤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당신과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이 메일이 제 마음을 다 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전송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진심이면 충분했으니까요. 메일이 날아갔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답장이 금세 도착했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다운의 답장이었어요. 역시 길었습니다. 그도 할 말이 많았던 거죠. 에이든, 당신의 메일을 읽고 울었습니다. 그는 솔직했어요. 여기 서울은 지금 오후 3시예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당신들의 전투를 지켜봤습니다. 화면 너머로 당신들의 두려움을, 용기를, 희망을 느꼈어요. 센티널은 제가 만들었지만 그걸 살아있게 만든 건 당신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기술은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다운의 글이 계속됐어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하며 용기가 있어야 해요. 당신이 센티널을 믿어줬을 때 그 순간 센티널은 단순한 코드에서 생명을 가진 수호자가 됐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센티널에게 힘을 줬어요. 당신의 신뢰가 센티널을 완성시켰습니다. 글이 더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기술도 존재한다는 말 기억하시죠? 그건 제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국 사이버 보안의 1세대 개척자셨던 분. 그분은 평생 이 한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우리가 지키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을 쓰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가르침을 센티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들과 함께 그 가르침이 증명됐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밤 당신들이 보여준 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다운의 글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승리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서로를 믿는 신뢰, 함께 싸우는 연대. 그게 진짜 방화벽이에요.
그게 진짜 보안입니다. 센티널은 그저 도구였어요. 진짜 영웅은 당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한국과 영국, 서울과 런던, 당신과 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기적이에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어요.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운이 썼습니다. 위기는 또 올 거예요. 새로운 공격, 새로운 위협, 새로운 어둠.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 증명했으니까요. 거리와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계속 연락하며 지냅시다. 친구로서, 동료로서, 세상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짧게요. 약속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어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 기술은 수단이라는 것, 우리가 지키는 건 삶 그 자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다훈. 당신은 제게 친구이자 스승입니다. 전송했습니다. 두 번째 메일이 서울을 향해 날아갔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상쾌했습니다. 빗방울이 멈춘 런던의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어요. 태양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도시를 비췄어요. 건물 옥상에, 거리 위에, 강물 위에 빛이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서버가 다시 숨을 쉬었죠. 화면 속에서 녹색 불빛들이 깜빡였어요. 정상 작동의 신호. 생명의 신호. 런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병원 시스템이 돌아왔어요. 환자 기록이 복구됐고 수술 스케줄이 정상화됐으며 응급실 네트워크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은행 시스템도 재가동됐어요. 사람들의 예금이 안전했고 거래 기록이 온전했으며 신용정보가 보호됐습니다. 교통관제 시스템도 복구됐습니다.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지하철 운행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으며 공항 관제탑도 다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 너무나 소중한 일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켰습니다. 그들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긴 밤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었죠. 제니퍼가 가방을 메고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과 만족감이 공존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는 여전히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누군가 그의 어깨에 재킷을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배려였어요. 국장이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어요. 말없는 감사. 깊은 존경. 제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소나기가 단단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것은 기술력이 아니었다고요. 리더십이었고 용기였으며 인간애였다고요.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칭찬이었어요. 하지만 기뻤습니다. 국장이 떠났고 사무실은 조용해졌어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센티널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네트워크는 안정적이었으며 위협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껐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그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생기가 있었고 희망이 담겨 있었으며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USB는 챙기지 않았어요. 그건 서버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센티널은 계속 런던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운과 상의해야겠지만 아마 동의할 거예요. 기술은 나눠야 한다고 함께 해야 한다고 그도 믿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답례했습니다. 그는 몰랐을 거예요.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하지만 그의 평범한 인사가 감사했습니다. 평범함이 지켜졌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가로등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밤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푸르렀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걸었습니다. 집까지는 좀 멀었지만 걷고 싶었어요. 이 도시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킨 이 도시를요. 셔터가 올라가고 불이 켜지고 간판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향이 흘러나왔어요. 빵집에선 갓 구운 빵 냄새가 풍겼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장 보러 가는 어르신들. 그들은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그들의 삶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모른 채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들의 평범함이 우리의 보상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환하게 비췄어요.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아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센티널의 마지막 메시지. 휴먼 프라이어리티 모드 온.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게 제 좌우명이 될 거라는 것을요. 일기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노트였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날짜. 그리고 제목. 마지막 3초 서울이 런던을 지킨 날. 손이 움직였습니다. 글자가 페이지를 채워갔어요. 오늘 밤의 이야기를, 공포와 희망을, 절망과 승리를, 배움과 감사를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배웠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힘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국경은 지도에만 있고 마음과 마음 사이엔 경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삶이고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며 숫자가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 사람이 살아야 기술도 존재한다는 것을.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태양이 높이 떠올라 도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템스강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살아있는 도시. 우리가 지킨 도시였습니다. 그날 영국의 방화벽은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어요. 신뢰의 전달이었고 우정의 증명이었으며 인류애의 실천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거리를 넘어, 차이를 넘어 사람들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함께 악을 물리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이 길을 걷겠다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을 만들겠다고. 신뢰로 연결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요. 그게 오늘 밤이 제게 준 사명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고 가슴이 벅찼으며 영혼이 충만했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운을 만났어요. 우리는 악수했고 웃었으며 함께 새로운 내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런던은 오늘도 숨을 쉬었습니다. 평범하게, 아름답게, 안전하게요. 몇 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다운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웃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포옹했습니다. 오랜 친구처럼, 아니 전우처럼요. 그의 등을 두드렸고 그도 제 어깨를 쳤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활기찬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건물이 빛나며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다운이 사이버 안보센터로 저를 안내했어요.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관제실이 펼쳐졌어요. 수십 개의 화면이 한국의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센티널이 태어난 곳이었어요.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런던을 구한 기적이 만들어졌구나. 다운이 팀원들을 소개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열정적이고 재능 있고 헌신적인 사람들. 그들은 저를 환영했어요. 악수했고 인사했으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논의였어요. 센티널 2.0. 더 강력하고 더 지능적이며 더 인간적인 시스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방어막. 아이디어가 오갔습니다. 열띤 토론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사랑했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장벽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요. 회의가 끝나고 다운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식당이었어요. 강물이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다운이 소주를 따랐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우정에, 우리의 협력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건배하자고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다운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꿈이 담겨 있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 기술로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꿈. 국경 없는 안전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요. 저도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미래를 봤다. 국경이 무너진 세상을 신뢰로 연결된 지구를, 기술이 인간을 섬기는 시대를요. 그건 먼 미래가 아니었다.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었다. 런던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었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런던에서도 누군가 밤하늘을 보고 있겠죠.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물리적 연결이 아니라 정신적 연결. 기술적 협력이 아니라 인간적 신뢰. 센티널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혁명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차이를 넘어, 두려움을 넘어 손을 잡는 혁명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런던에서 배운 교훈. 사람이 살아야 기술도 존재한다. 이 한 문장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될 거였어요.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어떤 기술을 개발하든 이 원칙을 잊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 항상 언제나 예외 없이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미래를 봤어요. 런던과 서울이 연결되고 파리와 도쿄가 손잡으며 베를린과 뉴욕이 협력하는 세상. 사이버 공격은 여전히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함께였어요. 전 세계가 하나의 팀이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서울의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어요. 센터로 가야 했습니다. 할 일이 많았거든요. 만들어야 할 시스템, 연결해야 할 네트워크, 나눠야 할 지식, 전해야 할 철학.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어요. 피곤하지만 행복한 얼굴. 도전에 가득 차 있지만 희망으로 빛나는 눈빛. 저는 제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날 밤이 증명했잖아. 불가능은 없다고.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다고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호텔을 나서자 서울의 아침이 저를 맞이했어요. 시원한 공기, 활기찬 거리, 희망찬 사람들. 저는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미래를 향해, 꿈을 향해, 더 나은 세상을 향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의 교훈을 평생 간직하겠다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기술로 세상을 연결하되 마음으로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겠다고요. 센티널처럼, 다운처럼.
그날 밤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요. 마지막 3초 서울이 런던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더 큰 이야기에, 더 아름다운 미래에, 더 연결된 세상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을 영원히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기술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수단이어야 해요. 우리가 지키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고 데이터가 아니라 삶이며 숫자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국경을 넘어선 신뢰와 협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화벽이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 진정한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3초에 서울이 런던을 지킨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